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속전속결식 일괄 타결론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면서 이 속도 조절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 9천 톤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래 정상회담 이후에 신경 쓸 그 경황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북핵 협상이 저희들한테 중요하니까 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협상 과정 서두르지 않겠다.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방금 저희들이 전했지만 과거에 좀 속도를 내서 일괄 타결하겠다 이런 것과 좀 사뭇 다른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장기화로 좀 가겠다 이런 포석이 깔린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지금 장기화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그 해결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부동산 개발업자의 시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동북아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이제 알박기가 있었던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알박기를 뺄 때 보통 부동산 재개발을 할 때 원하는 대로 보상을 해주거나 강제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알박기를 풀고 나오도록 적절한 이제 보상을 협상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을 건데 그중에 첫 번째는 안 되는 거죠. 원하는 대로 다 보상을 처음부터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판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두 번째 강제 철거하는 것 군사 옵션일 텐데 이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옵션이 이제 보상을 이제 적절하게 보상 협상을 해주고 스스로 알박기를 풀고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택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죠, 언제나.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재개발을 할 때도 그런 현실 그 전략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크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꾼다 어쩐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협상 그 틀 안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일단 끌어들이는데 안착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나름대로의 전술을 가지고 이제 장기와 현실적인 방법으로 로드맵을 그려나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며칠 전에 미러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사실 푸틴 대통령이 단계적 접근 방식을 계속 주장을 해왔던 터라 이 둘 간의 만남에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조언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시각도 있던데 이거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마 뭐 둘이 이제 사담을 나누면서 북한 핵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푸틴 대통령도 조언을 뭐 했겠죠. 근데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는 이제 과거 사회주의 동맹국이었고 지금도 이제 밀접한 전략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동조하는 입장에 자세를 좀 취했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 일각에서 이제 처음 이렇게 나왔던 게 프론트로딩 얘기가 나오면서 북한의 그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시켜서 해체하자라고 혹은 뭐 제3국으로 반출하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구소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구소련의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반출됐을 때 이미 뭐 지금 사실상 뭐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없지만 자신들의 그 과거 기술이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주 민감하고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천천히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같이 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북 전략이 아무래도 러시아가 일종의 좀 주장을 해왔던 방식대로 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진다면 그동안에는 지금 이 북핵 협상을 가지고 북중러 대 한미일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조금은 더 다자 외교로까지 펼쳐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게 과거에 육자회담을 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했고 육자회담에서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9.19 공동성명이나 2007년에 2.13 합의 등등 해가지고 실제 지금 나와 있는 합의들의 근간을 이루는 거. 옛날 그 합의들을 하자라고 그대로 이행하자라고 하는 그 합의를 하고 두 정상이 풀어나가도 사실은 될 만큼 합의들은 여러 가지 견고하게 기술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그 육자회담의 판으로 다시 이제 돌아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과거와 다른 것은 과거에는 육자회담의 대표들이 다 차관보급이었어요. 예전에는 그 바텀업의 시대였죠. 상향식 의사결정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대1로 만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중간에 이제 중개자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정상들 간의 시대, 탑다운 의사결정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조율이 안 되고 실무질 간의 어떤 그 협의의 난항을 걷다가 좌초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정상들이 직접 이제 뭐 통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해가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자 방향을 직접 정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다자로 가더라도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좀 신속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측면들도 열려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예. 무엇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느긋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네. 시간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있어서 그 협의 사안 중에 마지막 항이었죠. 유해 송환 문제. 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 많이 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 금방이라도 뭐 송환이 유해 송환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예, 그렇죠. 했었는데 예. 또 어제 이제 북한이 송환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빨리 진행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건지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사실 지난달 6.25 그 기념쯤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빠르면은 그때 막 6.25 즈음에서라도 송환이 금방 될 것처럼 이제 예. 기대가 됐었고 그리고 7월 6일 날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 같이 유해와 함께 송환에서 나와서 뭐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를 벌이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와 전망들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사실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한 200구 정도 온다는데 한 55구 정도밖에 안 와요. 그 숫자가 줄어든 걸 보니까 북한 측에서 대단히 좀 많은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뭐냐면 예전에 처음에 한 200구 정도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북한 측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더 많은 어떤 준비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북한이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이게 유해 이게 송환 과정에서 그 감식 기술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미국이나 뭐 우리만큼 이렇게 선진적으로 좀 발달이 되어 있지는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게 뼈를 추려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에 본인들의 의도하거나 의도치 않건 간에 동물뼈가 섞여 있거나 그러면 지금 환경에서는 과거처럼 동물뼈 섞여 가는 게 이제 뭐 흘러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동물뼈가 만약 섞여서 나온다. 이게 근데 우리 기술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라고 나중에 말해 버리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판이 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예, 문제인 것이죠. 예. 과거에 북미 관계 아예 그 협상이나 뭐 어떤 관계가 없던 시절에서 그냥 동물뼈 나왔어도 이거를 뭐 고의로 그런 것이냐 뭐 이게 조롱이냐 뭐 이제 그렇게 비난을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작은 문제 하나가 오해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는 전체 부분이니까요. 판을 다 깨버릴 수도 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엔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술적 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하느라고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협상장에서 영광급의 협상을 이제 장성급으로 올리면서 그리고 유엔사도 2013년도에 자기들이 이제 정전협정을 뭐 백지화 선언을 했다가 이번엔 장성급으로 이제 올렸죠. 예. 해당 급을. 이제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의 급을 모든 전방위적으로 다 급으로 올려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린 거 아닌가 하나만 싶습니다. 더 여쭤보면요. 북한이 이번에 이제 실무 협상하는 과정에서 유해 송환 협상 과정에서 특별한 네.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예.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미국 언론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이 특별한 맞습니다. 요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느끼기엔 유해 송환 비용 예전에 저희 그 미국 측에서 지불했던 그 문제 아닌가 싶은데 뭐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뭐 정말 이게 맞다면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요구가 하지 않았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송환 비용 문제일 겁니다.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한 구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유해 송환 비용이 총 얼마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 송환 받은 그 유해 구별로 이게 나누다 보니까 뭐 이게 뭐 한 뭐 구당 55만 달러다 뭐 100만 달러다 뭐 그런 계산들이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이번에 특별히 그 유엔 송환 비용을 요구하진 않았다라고 보이는데 그건 이제 북한식으로서는 나름대로 좀 성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물의 입장에서 이렇게 미국의 면을 좀 살려주는 입장에서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이게 해주려고 하는 역시 또 판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반응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대외적 행보와 함께 이제 대내적으로는 경제 행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경제 현장을 시찰을 하면서 간부들을 굉장히 호되게 질책을 했어요. 네, 뭐 예. 특히나 이제 뭐 노동당 중앙이나 조직 지도부의 책임론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동은 좀 저희가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좀 이례적이죠. 이게 실제 중앙위원회나 조직 지도부는 핵심 중에 핵심인데 예. 그 간부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질책을 했다는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본인의 진짜 경제 개발에 대한 의지가 정말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이제 위대한 개발 독재자로 남고 싶어하는 본인 아마 좀 희망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속도를 내야 하고 올해가 또 이제 북한식 표현을 하면 꺾인 해 70주년이거든요. 정권 수립 이제 구구절이
이제 불과 한 2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70주년이 되는 해에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와야 되죠. 뭐 제재도 좀 풀려야 되고 뭔가 어떤 그 외국의 뭐 선박과 물자도 좀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없죠. 북한 입장에서도. 그 우리 입장에서도 비핵화 조치가 가시적인 게 없긴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이게 경제적으로 지금 뭐가 뭐 들어오는 게 사람과 물자가 들어오는 게 없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어요. 불과 한 2달도 지금 아직 남지 않았는데 뭐 뭔가 기념식을 하려면은 그런 입장에서 좀 많이 조바심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최측근 간부들까지 당신들은 뭐 준공심에만 나가려 그러지 현장에는 평소에 나가지도 않지 않느냐 그런 식의 이제 질책을 하면 이제 버럭정은이라고 불러올 만큼 이제 현장 다니면서 계속 지금 이제 한 열흘 2주 넘게 계속 그런 보도가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보도를 일부러 지금 내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질적인 질책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뭐 국제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좀 어느 정도 좀 보여주기 위한 액션도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아, 그렇죠. 이게 보도를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포인트인데 주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과는 없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 간부들이 평소에 좀 이렇게 불만스러울 수 있겠죠. 별로 이게 하는 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세금 뜯어가고 특권을 누리고 하니까 그런 주민들을 향한 좀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민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할아버지 김일성을 굉장히 이제 빼다 박아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예전에 그 용천역 폭발 사고 같은 거 있을 때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과 언급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2014년도에 평양에 23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켜서 이제 그 당 간부가 공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뭐 북한 인민들은 아니지만 중국의 여행객들이 사고가 났을 때 직접 가서 구급차 안에서 또 병원에서 이렇게 손도 만져주고 하는 모습들 보이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대중 행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질책을 넘어서 실제 내각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분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문책성 인사까지 뭐 내각 물갈이 얘기 좀 들려오던데 뭐 그렇게 가정할까요? 예, 그 북한식 인사의 특성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대로죠. 사실은 그 회전문 인사라고 할 만큼 우리가 좌천됐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3개월, 6개월 뒤에 있으면 다시 또 복귀해 있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 순환 인사를 하면서 계속 이제 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성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경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이제 뭐 우리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 아마 그 북한 최고 지도자의 속도를 북한 공무원들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싱가포르에 갔을 때도 사실 경제 시차를 나갔었고 네, 그만큼 북한 내에 그러한 경제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싶을 텐데 그러려면 사실 대북 제재가 빨리 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게도 대북 제재 해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풀지 않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꽤나 좀 애가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좀 마음 좀 어떨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대북 제재가 좀 빨리 풀려서 어쨌든 자기는 이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몇 번에 걸쳐 밝혔는데 아직은 그 제재를 풀어줄 생각은 상대방들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물론 그 비핵화가 가시적인 조치가 될 때까지는 비핵화가 이제 다시는 불가역적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제재를 풀면 안 되죠. 이제 마지막 남은 고리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재 완화라고 하는 카드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완화라기보다도 이게 제재를 한번 이제 안 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나중에 하려고 하면 또 명분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국제사회 합의를 또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죠. 다만 이제 한미 그 우리 군사 연습 같은 것들은 한미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좀 일정만 좀 잘 맞추면 바로 또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 것처럼 그 제재 완화, 이게 완전히 이제 제재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재 유예. 이게 제재 유예라고 하는 건 평창 올림픽 같은데 하면서 한 6개 정도 조항 유예를 해주고. 그래서 만약 말을 잘 안 들으면 다시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는 스냅백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조항들을 두고 이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 유예라고 하는 상황으로 특별한 경우들의 거점에 한해서 몇 가지 좀 포인트들은 제재 유예를 좀 해주면서 동시에 또 이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고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식으로 말하면은 재개발을 할 때 얄밖에 하고 있는 그 땅 주인과 적절히 밀고 당기기를 하는 그런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북 제재를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그 원유 공급을 차단하거나 뭐 많이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있고요. 북한 쪽에서 나오는 석탄을 이제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사실 북한의 큰 타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얘기가 안보리가 금수 품목으로 전한 이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이게 러시아산 둔갑에서 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제재 국면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뭔가 이루어진 것 아닌지 뭐 걱정하는 목소리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구멍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뭐 선박들 한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선박들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검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뭐 해외 여행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 다 세우고 모든 짐을 다 풀어보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좀 리스트에 좀 올라 있다거나 좀 예. 유의한 그 상황들만 좀 찍어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봤을 때 서류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일단 어쨌든 2건이라도 발견이 된 게 제 생각에는 이게 그래도 그나마 좀 빨리 발견이 된 게 아닌가. 이걸 아마 근데 이제 리스트나 그 데이터는 다 있을 겁니다. 정보 당국들이나 예. 세관 당국들이 다 리스트나 정보 그들은 충분히 다 있을 것인데 이것들을 적절히 이제 북한과의 협상장에서 이제 뭔가 이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자료 축적들은 아마 좀 많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이것들을 좀 메워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이제 촘촘한 국제사회 공조들이 좀 필요한 것이지요. 이게 사실 또 중국 회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잘 피해 나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발각된 상황에서는 그럼 그렇게 운영을 했던 중국 회사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재 조치에 따라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라서 다음 이제 또 다음 이게 이 거래 같은 것들이 선적 예. 같은 것들이 제재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에 따라서 또 이제 보이콧에 걸릴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사실 회사 운영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들어지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또 한 가지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국제사회 글로벌 리더로 도약해가지고 뭔가 좀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은 국제사회가 정해놓은 이 기준을 제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요구를 미국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 북한한테 발목을 잡혀서 자신들이 이제 세계 G2 이상의 어떤 글로벌 리더로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북한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못 나갈 수 있는 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중국 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있어서만큼은 중국도 촘촘히 좀 실행을 하고 앞으로 이제 전략적 협조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경제가 이제 대중 의존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예. 사실 뭐 95%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인데 최근에 그 북미 또 한미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중국이 좀 제재를 좀 느슨하게 해준 거 아니냐, 특히 북중 접경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 접경 지역에서 밀무역 단속을 다시 강화했다. 예. 10명 정도를 다시 뭐 검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뭐 미국 쪽에서 중국 쪽에 좀 신경 써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요구도 있었을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중국도 본인이 그 스스로 이렇게 나서는 면들이 좀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 때문에 자신들이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야 되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중국몽을 실현시키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사실은 동맹국들을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동맹들의 마음을 좀 읽고 있는 형국이죠. 이런 틈새를 어쨌든 파고 들어가지고 중국이 세계의 이제 글로벌 리더로 지금 우뚝 서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북한과의 정말로 이게 불법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럼 같은 불법 국가인 것이냐, 불법적인 지도 국가인 것이냐라고 하는 비난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접경 지역에서 밀무역 단속들은 이제 시시때때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하고 제재도 예전처럼 뭐 이렇게 뒷문을 열어주거나 하는 느슨한 방식으로 마냥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